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유로 설전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기본 엑스레이만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척추 질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각 질환별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제 치료에 관해서는 이제 추후에 차차 하나씩 영상을 이제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질환별로 어떻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 디스크와 협착증인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스크 탈출증과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먼저 가장 흔한 디스크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는 이제 디스크 탈출증인데요. 이제 디스크 탈출증의 진단은 이제 MRI 영상에서만 진단이 가능하고, 이제 엑스레이에서 디스크 높이가 낮은 경우 이제 디스크 탈출을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이제 확진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일반 엑스레이에서는 요추 4번, 5번 디스크가 낮아 보이고 디스크 탈출을 의심되는 상태지만, 이제 MRI 사진에서는 디스크 탈출 없이 신경 공간에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만 찍고 디스크네요 라고 진단하는 것은 이제 섣부른 판단일 수가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증상과 연관을 시켜서 강한 의심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이제 확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디스크 탈출증은 이제 엑스레이로 진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디스크 퇴행성 변화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곳과 비교를 해서 높이가 낮아 보이는 것으로도 추측을 할 수가 있고, 디스크 공간에 까맣게 보이는 것은 이제 공기가 차 있어서 비어있는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스크 퇴행성 변화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디스크 탈출증까지는 진단이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이제 디스크 탈출증과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만 가지고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MRI 영상 중에서 이제 가로로 자른 단면에서 정확한 진단이 되는데요. 이제 만성 퇴행성 디스크, 그리고 관절이 비대, 관절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MRI 정밀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과 마찬가지로 이제 엑스레이로 디스크와 요추 관절이 퇴행이 보일 때 이제 협착을 강하게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진단을 위해서는 MRI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영어로는 스폰디로리스테시스라고 하는 전방 전이증은 진단명 그대로 이제 위아래 척추가 앞뒤로 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옆에서 찍은 이제 허리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위쪽에서부터 척추체가 쭉 잘 내려오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틀어져 있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척추체를 기준으로 위 척추체가 앞으로 틀어져 있으면 전방 전이증, 그 다음에 뒤로 틀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제 후방 전이증,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CT나 MRI를 꼭 찍지 않더라도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만 가지고 이제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척추 분리증입니다. 이제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이제 척추가 분리되어 있는 질환인데요.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관절과 관절 사이가 이제 뼈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분리증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관절과 관절 사이를 이제 연결해주는 뼈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리증이 있으면서 이제 그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고 더 진행하게 되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방 전이증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척추 분리증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골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느 한순간에 뭐 큰 사고나 뭐 충격에 의해서 부러진 건 아니고 이제 미세한 골절이 누적이 돼서 이제 분리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압박골절입니다. 이제 압박골절은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사진에서 흉추 12번 뼈를 보게 되면 척추뼈 앞과 뒤에 높이가 다르게 보입니다.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찢는 등의 이제 심한 충격에 의해서 척추체 앞쪽이 이렇게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만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압박골절이 생긴 건지 아니면 예전에 압박골절이 생겼다가 이제 회복이 된 건지 이제 명확히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최근에 엉덩방아를 찢고 이제 그 이후에 요통이 심하다든지 이제 환자의 증상으로 압박골절이 이제 최근에 생긴 것으로 추정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MRI를 촬영하게 되면 이제 확실히 그 변화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확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척추 불안정증입니다. 척추 불안정증은 오히려 엑스레이에서 더 잘 보이는 질환인데요. 여기 이제 경추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제 굽혔다 폈다 이제 굽혔다 폈다 했을 때 경추 4번, 5번 척추체의 움직임이 다른 것보다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굽혔을 때 명확히 드러나는데 척추체가 잘 이렇게 내려오다가 4번, 5번에서 이제 어긋난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길이를 재보면 2mm 정도 됐는데 이제 매우 미세한 변화이긴 하지만 이제 경추에서는 이제 매우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2mm 정도의 틀어짐도 이제 심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T나 MRI는 이제 정지 상태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에 따른 변화를 볼 수가 없지만 이제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굽혔다가 폈다 또는 이제 정지 상태에서 이제 척추체와 이제 관절 등의 변화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움직임에 따른 기능적인 문제는 이제 엑스레이에서 더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측만증입니다. 엑스레이로만으로 진단하는 이제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13세 여자 환자의 전체 척추 엑스레이 사진이고 측만증 계산에 사용하는 콥 앵글이라는 것을 이제 계산했을 때 31도에 해당하고 이제 교정 치료를 진행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측만증은 경추부터 요추까지 전체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각도를 계산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전후 방향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영상에서 측만증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6개의 허리뼈라는 내용입니다. 허리가 다른 사람보다 이제 길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선천성 기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추는 이제 5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위에서부터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아래 6개 그러니 허리뼈가 총 6개 있고 그 아래로 이제 천추뼈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제일 아래 6번째는 모양이 정상적인 요추뼈와 좀 다르게 생겨 이제 아래쪽에 천추뼈와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제 허리뼈가 6개가 있다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증상이 있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천정관절염이라고 해서 천정관절에 염증이 생긴 경우입니다. 일반 허리 엑스레이에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가운데 천추와 골반 장골뼈 사이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염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20대나 30대 젊은 나이에서 양쪽 골반 쪽 통증을 호소할 때 의심해 봐야 될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20대 젊은 나이에서 발생하게 되면 강직성 척추염 등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유전자 검사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거북목, 일자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C자 모양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일자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꼿꼿하게 이렇게 세워진 형태를 말하고 거북목은 사진처럼 역C자 모양의 곡선을 보이게 됩니다. 거북목과 일자목은 그 자체가 질환은 아니지만 만성 목 통증과 디스크 탈출증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꾸준히 스트레칭이 필요하고 자세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질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로 후종인대 골화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허리보다는 주로 경추와 흉추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단명 그대로 인대가 뼈로 바뀌는 그런 질환이 되겠는데요. 정상 엑스레이에서 척추체와 뒤쪽 후궁뼈 사이에 공간이 신경이 있는 공간입니다. 위쪽에서 보시면 라인이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후종인대라고 해서 척추체 뒤에서 위치해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대가 뼈로 바뀌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경추 신경공 협착입니다. 경추 엑스레이를 비스듬히 찍었을 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구멍들이 팔로 지나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깨끗한데 경추 6번, 7번 사이 관절 부분이 통로로 자라나와서 그 길을 막게 되면 이렇게 신경공 협착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6번, 7번 경추 신경공 협착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수술 받은 이후에 그 상태가 어떤지 유압술을 했던 경우 그 수술 후의 상태 그리고 수술 인접 부위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은 요추 3번, 4번, 5번
이제 유압수를 시행한 사진입니다. 이제 수년 전에 수술을 진행했고 이후에 수술 부위 바로 윗 레벨에서 후방 전이증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요통이 정말 심하게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유압수 이후에는 보통 위아래 인접 부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사진은 윗 레벨인 요추 2번에서 이제 후방 전이증이 생겨 MRI 추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될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관절 퇴행, 관절 비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관절 퇴행, 관절 비대가 자체가 질환은 아니지만 협착증의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관절면이 비교적 깨끗하게 보이는 윗레벨과는 달리 아래쪽 3번, 4번 관절 그리고 4번, 5번 관절에서는 관절이 많이 닳아있고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퇴행성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행성 요추 전만 소실이라고 해서 목도 마찬가지지만 허리도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C자 모형의 형태가 정상적인 곡선인데 이 사진은 64세 여자 환자의 엑스레이입니다. 디스크 자체도 퇴행성 변화가 와 있고 허리 곡선 자체도 일자로 쫙 펴진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C자로 꺾어진 것을 전만, 요추 전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요추 전만이 소실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리 근육이 많이 약할 때 보일 수 있는 모양이고 나중에 점점 굽어지는 상황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엑스레이로만 볼 수 있는 척추 질환 총 1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MRI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엑스레이로는 어느 정도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확히 치료를 하실 때는 정밀 검사를 해서 전문의 선생님과 정확한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뉴로 설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